자, 시작할게요. 고등학교 1학년 25년 10월 오늘부터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들도 첫 파트에서 23번까지 했어요. 우리도 23번까지는 하겠습니다. 오늘 그 선배들은 어제 기점으로 30번까지 마무리를 졌고 우리는 앞으로 매주 일요일마다 만날 겁니다. 못 오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우리는 당분간 25년 10월에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지문 주제문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소통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소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대화를 자주 해야 되고 자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연락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단어들이 조금 특이하게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잘 잡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구조가 조금 길어요. 주어하고 동사 자리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일단은 one of가 나오면은 복수 명사가 어디 있는가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복수 명사가 존재하고요. aspects에서 한번 끊어보고 그리고 쭉 가다 보면은 relationships에서 일단 가로를 쳐볼게요. 간단한 문법 문제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안 그러겠지만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기가 복수니까 얘도 복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어가 원이라는 걸 확인했으면 수일치는 당연히 is로 내려와야 되는 거 맞죠? 괜히 relationships를 보고 복수로 맞히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에요. 첫 번째 문장 주제문으로 바꿔 가겠습니다. 한 가지는 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들 중에서 한 가지는 근데 어떤 측면인가? of sustaining long-term relationships까지 한 단어 처리를 한번 해볼 건데 우리 sustain 모르면은 지금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sustain 하면은 지속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sustain, 지속하다, 유지하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지문 중에서 그 환경과 관련된 지문을 보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그때도 sustain을 활용하게 됩니다. 다시 첫 번째 문장입니다. 중요한 측면들 중에 한 가지는 뭐 중에서 유지할 수 있는 측면들인데 무엇을 유지해? 장기간의 관계들.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의 친구처럼 장기간의 관계들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측면들 중에 한 가지는 빨간 펜 커뮤니케이션, 소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끝났어요. 사실 이 지문은요.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관계를 맺고 싶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통하셔야 됩니다. 소통. It's easy to connect with. 단어 한번 잡고 갈게요. connect with라고 말하면 우리는 아마 연결하다가 먼저 떠올라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someone이라는 사람 명사가 나오잖아요. 사람과 연결하기 참 쉽다. 뭔가 해석이 조금 이상해요. 사람과 관련해서 나올 때 connect with는 가깝게 지내다. 그래서 친하게 지내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해요. 원래 원뜻은 가깝게 지내다인데 그건 곧 친하게 지내는 거죠. 연결하다라는 의미가 맞지만 사람과 관련할 때는 이렇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가주어, 진주어 구조로 지금 등장하게 되는 거고 가주어, 진주어에서 1번 투부정사가 나왔고요. and then을 기점으로 2번 투부정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2번 투부정사가 생략이 돼서 나왔는데 문장 구조 잡고 갈 거예요. 이 let은 사역동사 계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 get입니다. to get, getting 이렇게 바뀌면 안 되겠지. 근데 하나 더 조심할 게 뭐냐면 get stuck 이라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stuck 하면은 과거 분사예요. 그런데 비동사 과거 분사를 써도 되지만 수동태처럼 비동사 과거 분사를 써도 되지만 get 과거 분사를 쓰게 되면 의미가 조금 강조가 돼요. stuck 하면 막혀있는 이라는 뜻도 있고요. 여기서는 정체된 이란 의미로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막혀있는 이런 의미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get stuck 이렇게도 괜찮고 변형을 굳이 한번 해보자면 정체되어 있다라는 건 stop, 멈춰져 있다라는 걸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볼 필요는 있긴 하겠지만 이게 PP 구조. 원래 사실 BPP 수동태로 써도 상관은 없더라. 의미를 강조해 주는 거고 그 다음
follow up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follow up, 따라오다 라는 뜻이 아니라 추후 연락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추후 연락. 그래서 다음에 연락할게. 이걸 follow up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조를 먼저 잡아놓고 갔습니다. It's easy to connect with someone. 가주어, 진주어로 등장했어요. 일단 쉬운 일이에요. 뭐 하는 것이? 어떤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건 참 쉬운 일이야. 그치? 여러분도 친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어떤 친구들과.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기도 쉽다? 됐지? 친하게 지내는 것도 쉽지만 이렇게 하기도 쉬워. 그 관계가 멈춰 있도록 하기도 쉬워. 그 관계가 정체된 상태로 두도록도 쉬워. 무슨 말이야? 더 이상 친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서먹서먹해질 수 있는 이 관계가 정체되기도 참 쉽습니다. 뭐 때문에? 빨간 펜. 2. Because of의 표현이죠. 뭐 때문에? A lack of follow-up. 다음에 연락의 부족 때문에. 즉, 다음에 연락을 하지 않아서 이 친구 관계가 정체되기도 참 쉬워요 라고 얘기를 해요. 뭐 여러분은 사회생활도 나름 학교 생활도 사회생활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친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다음에 연락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 관계가 정체된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또 다른 주제문입니다. To keep,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친구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keep, 목적어, 형용사 덩어리네. alive,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고 의역 들어올게요. 이 친구 관계가 생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친구 관계가 활발함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make a conscious effort, 의식적인 노력을 만드십시오. 뭐 하기 위해? To stay in touch. stay in touch 하면 연락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연락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을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됐죠? 소재 다 나온 것 같아요. 한 번만 정리하고 갈게요. 우리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요. 장기적 관계를 유지하려면 뭐 해야 된다? 소통. 그러니 연락을 자주 주고받아야만 합니다.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일까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카톡하라는 걸까요?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라는 걸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This doesn't mean. 이것은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너네 오해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연락을 하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라고 했잖아. 앞문장 전체.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라는 것은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니야. 지속적으로 뭐 하라는 거 아니야. reaching out 하라는 거는 아니야. 우리 mean이라는 동사는 알고 있어요, 예음아? ing를 끌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to reach 이렇게 바꾸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뭐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접근하라는 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다가가라는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접근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럼 좀 사람이 좀 피곤해지겠죠. 그렇죠? 계속해서 접근하라는 건 아닙니다. with 무엇을 가지고 라는 의미로 들어올게요. 무엇을 가지고 어떤 요청이나 업데이트된 상황을 가지고 접근하라는 건 아니에요. 눈 뜨자마자 야, 나 수행평가 좀 도와줘 라고 한다든지 나 머리 스타일 바꿨는데 어때? 라든지 요청이나 바뀐 상황을 가지고 계속해서 접근하라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이러하라는 겁니다. not 벗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라? 벗 나왔으니까 강조해 줘야지. 오히려 rather 오히려 뭐 하라는 거야? maintaining 하라는 거야. 얘는 누구랑 병렬일까요? mean 다음에 reaching을 끌고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병렬 구조잖아요. 그래서 reaching, maintaining 이렇게 지금 나온 겁니다. 다른 걸로 바뀌면 또 안 됩니다. 괜히 does하고 병렬이라서 maintains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유지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뭘 유지하니? 친근하고 consistent, 지속적인 line of communication, 소통의 끈, 소통의 선을 연결하라는 거예요. 유지하라는 거예요.
됐죠? 쌤, 그럼 의식적으로 막 연락할 노력을 들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맨날 맨날 요청하고 내가 뭘 바뀌었는지 접근하라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친근하고 자주 소통만 하면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친근하게 자주 소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 간단한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 어떤 메시지? To check in. 확인해 볼 수 있는 메시지라든지 투부정사 생략. To share something of value. 야, 확실히 10월은 10월답죠. 어제 이나부고 선배들 꽤 노력했었거든요. 까먹었어요. 우리 잠깐만 보고 갈게요. 자, of value를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부사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항상 훈련시켰거든요, 수인아. 항상. 전치사하고 명사는 하나로 합쳐지면 부사가 돼 라고 항상 훈련시켰어요. 그런데 전치사 다음에 추상명사가 나오면, 들었습니까? 전치사 다음에 추상명사가 나오면 얘는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of 다음에 추상명사가 되면 얘는 형용사로 병질이 돼요. 조금 특이했죠. 그럼 다른 전치사는요? 의외로 영어는 참 친절해요, 쌤이야. of 말고 다른 전치사 to, with, on 이런 애들은 다 부사형이에요. 그래서 of가 나오고 추상명사가 나온다? 얘는 형용사예요. 그러면 다시 of value 같은 경우를 한 단어로 확 압축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of value를 확 바꿔버리면 가치 있는 이라는 형용사 valuable로 바꿔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invaluable도 되겠죠. invaluable도 매우 귀중한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valuable, invaluable 이렇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한번 예를 한번 또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on purpose 이런 친구가 있다고 볼게요. 자, purpose 하면 목적이죠. 목적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사상 속에 존재하는 추상명사입니다. 전치사 다음에 추상명사가 나왔는데 of 같은 경우에만 형용사로 바뀌더라. 그러면 on 같은 경우가 of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부사화로 바뀌는 거예요. purposely. 의도적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배들이 어제 2학년 이나부고 선배들이 고생했던 이유가 이걸 다 까먹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something하고 of value를 따로 보는 게 아니라 무슨 띵으로 끝나는 친구가 뒤에서 수식해 준다라는 개념 알고 계셨습니까? 혹은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 전환이 생략된 것도 판단하실 수 있으십니까? That is. 이 친구가 생략이 된 거예요. 선생님, 비동사 뒤에 부사 나오면 안 되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형용사예요. of 추상명사는 형용사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비동사 뒤에 형용사나 명사 나온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요렇게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of value가 valuable로 딱 압축돼서 나올 수도 있고 invaluable로도 압축돼서 나오게 된다면 우린 변형을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됐지? 단어 하나 또 보고 할 게 있네요. 이왕 한 김에 내용 보기 전에 단어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요 단어 처음 봤어요. go a long way. 처음 봤네요. 그쵸? go a long way. 뭐 in까지 봐도 상관없지만 뭐뭐 하는데 도움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뭐 이 뜻만 있는 건 아닌데 이 지문에선 이렇게 나와요. go a long way. 요거는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그러면 어떻게 의사소통의 끈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까? 간단한 메시지 같은 게 있어. 뭐 할 수 있는 확인을 해본다든지 또는 귀중한 무엇인가를 공유해 주거나 뭔가 확인을 하는 간단한 메시지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뭐 하는데? 강화시키는데. 뭘 강화시켜? 여러분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대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냥 막 요청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뭐가 바뀌었다, 개선사항이 생겼다 이런 걸 요청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소통의 끈을 유지하라고요? 간단해요. 그냥 확인하는 메시지. 잘 잤어?
별일 없지? 이런 메시지라든지 야 내가 재미있는 뉴스를 봤는데 너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나누어주는 메시지 정도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연락하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연락하라고 얘기했었죠? 그냥 확인하는 그냥 안부차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귀중한 무엇인가를 공유하는 메시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관계를 강화시킬 수가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여러분 주변의 이모나 고모 생각해 보세요. 저희 이모는 가끔 연락 오거든요. 되게 뜬금없이 꽃사진 하나 보내면서 오늘도 꽃 같은 하루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보내시기도 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해요? 에이 꺼져요 바쁜데 이렇게 안 합니다. 이모도 꽃처럼 예쁜 하루 되세요. 이렇게 해요. 이런 메시지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쵸? 괜히 시도 때도 없이 막 연락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간단한 메시지 정도면 되더라. 그래서 어떤 식으로 메시지를 보낼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너가 come across 한다면 이 기회에 다시 외울까요? come across라고 말하면 이게 우연히 마주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의외로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오다라는 뜻이 아니라 come across는 우연히 마주하다고 하나만 적어볼게요. encounter. 이것도 마주하다라는 계열인데 이왕 한 김에 하나만 더 해보자. 하나만 더. 우연이라는 느낌 살려볼게. 우연이라는 느낌. 만나다가 meet이지. 이건 초등학생들도 알아요. 그렇죠? meet. 근데 우연이라는 게 붙어요. by chance. 이게 우연히 만나다라는 뜻인데 가만 보니까 진이야 이게 by 전치사 뒤에 chance 추상명사예요. 이게 부사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연히 만나다 이게 come across를 대체하는 친구고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네가 우연히 알게 됐어. 뭘? 어떤 기사라든지 또는 어떤 자료 아마 여기서 자원이 아니라 자료로 나와 있을 것 같아 수민. 어떤 기사나 자료를 우연히 마주하게 된다면 어떤 기사나 자료일까? 주격관계대명사 then you think might interest. 선생님 주격관계대명사가 아닌데요. 왜? you think의 목적어가 없는데요. 그럼 가려. 그럼 가려봐. you think가 사라지면 that might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린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삽입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삽입절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중간에 껴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인지동사들이 많이 껴들어 나가거든요. think 생각하다, believe 믿다, guess 추측하다, imagine 상상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과 관련된 동사들이 확 껴버립니다. 그런 애들을 생략을 시켜버리면 that might로 나와서 주격관계대명사가 확 느껴진다는 거. 당연히 위치로 바뀔 수도 있겠지. 해석은 이렇게 해요. 너가 생각하기에 이러할 것 같은 자료 있잖아. 이런 식으로. 됐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왠지 관심을 끌 것 같은 자료나 기사를 마주한다면 그럼 누구의 관심을 끌어? 또 의역할까요? 직역할까요? 직역 먼저 연결이잖아요. 연결. 그렇죠? 의역으로 들어올까요? 커넥션. 친구. 우리 아까 connect with 표현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친구의 관심을 끌만한 자료나 기사를 우연히 마주한다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빨간 펜, share it. 그냥 그 기사나 자료를 공유해. 누구와? 그들, 다시 말하면 친구들과 함께 그냥 공유하면 되는 거야. Even if you haven't spoken in a while. 비록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비록 너가 haven't spoken 뭐 대화는 안 했다고 하더라도 in a while 한동안 네가 대화는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 그냥 공유해 봐봐봐. 예림이 오늘 저기 누구 보러 간다고요? 무슨 밴드? 친구 따라 간다고요? 아 밴드 이름이 친구 따라 간다가 아니고 어쨌든 간에 뭐 X라는 밴드가 있다고 하면
야, 예림아, 네가 좋아하는 그 밴드, 야, 이번에 좋은 기사가 있더라고. 너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한번 보내볼게. 잘 지내고 있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물론 예림이랑 한동안 말은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목적어 that you are thinking of them. 여러분이 친구들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래요. 관심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are invested in. 지금 비동사 병렬 구조죠. You are and are 이렇게 걸려 있어. 조심해. ing, being 이렇게 걸려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네가 뭐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invested in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이거 투자 받는다 아마 이렇게 해석할 것 같아요. 비동사 invested in 하게 되면은 몰입하다라는 의미, 관심 있는 이라는 의미예요. 안 해오면은 여러분이 투자받고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상하게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보여줍니다. 너가 친구들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꽤나 관심이 있더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뭐 하는데? 그 관계를 유지하는데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면서 끝납니다. 별거 아니죠. 뭐 마지막 부분을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별거 아니었잖아요. 간단한 기사나 자료를 공유해 주면 되고 결론부 같은 경우는 친구들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데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가 간단하게 문자를 주고 받는다든지 연락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뭐 사사건건 연락하라는 건 아니었었죠. 20번 질문 머리 잘 풀어봤으면 좋겠고요. 이제 조금씩 내용도 길어지고 복잡해집니다. 첫 번째 마주하게 되는 지문은 21번입니다. 조금 복잡했나요? 말만 잘 풀면 되고요. 우리 사회를 한번 여기에 녹여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녹색 공간의 역설, 가난한 주민의 퇴거입니다. 주제문만 또 거창하고요. 아마 저도 이거 해석하다가 말이 꼬일 것 같은데 이 녹색 공간이라는 말을 가급적 공원이라고 저는 의역을 해보고 싶어요. 공원. 우리 녹색 공간이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원. 가난한 주민의 퇴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전체적으로 소재를 정리를 해줄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A라는 지역은 굉장히 가난한 동네, 빈민촌이라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가난한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지역이 낙후가 되고 삶이 어려워서 시청에서 여기다가 공원을 만들어준다고 한번 해볼게. 이게 이 글의 녹색 공간이에요. 그러면 원래 이 공원은 누구를 위한 거였냐? 빈민촌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거 맞았지. 원래는 이 사람들의 행복과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공원을 만들어 줬는데 공원이 생기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가요.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임대료도 올라가고 월세도 올라가고 전세도 올라간다라고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럼 빈민촌에 사는 사람들이 올라간 집값이나 올라간 월세를 낼 만한 형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연아? 없겠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보이십니까? 사실 역설이라는 말은 이 공원은 빈민촌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조성이 됐던 건데 오히려 이들을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 쫓겨나는 상황을 역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주민의 퇴거, 쫓겨나는 상황이 나오게 될 겁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녹색 공간, 생태계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공원으로 대체를 한번 해봅시다. Currently, 현재 urban, 도시 재생 프로젝트들은 됐지? 도시 재생 프로젝트들은 어디에서 소재 나왔다. degraded areas에서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것도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 degrade를 쉽게 외우는 방법은 업그레이드를 살펴보는 건데요. 우리 grade라고 말하면 등급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라고 말하면 개선시키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 D가 들어가면은 이게 반이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degrade라고 말하면은 강등시키다, 떨어뜨리다의 의미가 있어요. 개선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알면은 디그레이드를 외울 필요가 없겠죠. 떨어뜨리다, 안 좋게 하다. 여기서는 낙후된 지역에서 이렇게 해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지역을 의미를 하겠죠. 조금 살기 어려운 지역. 됐지? 현재 살기 좀 어려운 지역들에서 도시 재생 프로젝트들은 have been promoted. 수동태네. 어떻게 되고 있어요? BPP 촉진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서 촉진되니? as 무엇으로서? 개선시키는 것으로서. 전치사 as 뭘 개선시켜? The well-being of residents. 거주자들의 행복, 거주자들의 복지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촉진이 되고 있어. and 그리고 improving, solving 병렬 무엇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촉진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환경과 관련된 불공정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으로 촉진됩니다. 환경의 불공정 문제들은 뭐죠? 뭐 잘 사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공원이 아주 멋지게 설립이 되어 있지만 좀 어려운 동네에 살고 있는 공원이 없어요. 그럼 환경에서 많은 이득을 얻을 수가 없겠죠?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게 환경 불공정 문제들 이렇게 지금 표현했습니다. 소재 나왔으니까 정리하고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낙후된 지역을 위해 도시 재생 프로젝트라는 게 있나 봐. 도시 재생이라는 것은 도시를 다시 만든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왜 생겼습니까? 이런 것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그 거주자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것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같고 환경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도시 재생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십정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거기에 달동네가 있어요. 어려운 곳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공원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었었거든요. 아무래도 그 낙후된 지역에 살다 보면은 매연도 많이 마셔야 되고 자연과 친화적인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도시 자체가 공원을 만들어 주는 것처럼 보여요. However, 그러나 문제점이 시작이 됐네. 그러나 그러한 환경적인 개선들은 어디에서? ethnic communities. 야, 이거 확실히 어려운 단어 나온 거 맞아. 꼭 외워놓을까요? 꼭 ethnic 하면 인종의라는 뜻인데 여기선 뭐로 들어가 있냐면 소수민족의라고 되어 있어요. 인종이 아니라 민족의. 그래서 에스닉은 여기서 소수민족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거주자 분들, 그분이 여기서 에스닉 커뮤니티스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 개선들은 어디에서?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동네들에서. 됐니? 공동체라고 안 했어요. 말 돌려놨습니다.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공동체. 그리고 뭐 그것도 아니면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뭐 그것도 아니면은 저소득 가정들에서. 됐지? 확실히 degraded areas의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소수민족이 사는 동네라든지 뭐 그것도 아니면 저소득 가정에서의 환경적 개선이라는 것들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함의추론 갈 겁니다. 뭘 만들어내? 도시의 녹색 공간, 한 번 더 도시의 공원의 역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역설. 역설이라는 게 뭐예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다시 원래는 이들을 위해서 만들려고 했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들은 행복을 누릴 수도 없고 해결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쫓겨날 수 있지 않을까? 모름이 하는 줄 알겠습니까? 아직도 잘 모르겠으면 다음 문장들에 대해서 얼반 그린 스페이스 패러독스가 의미하는 걸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됐지?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무엇을 만들어내요?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역설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왜 역설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긴 하겠지만 이들은 이 공원, 녹색 공원을 통해서 제대로 얻을 수 있는 게 없나 봐요. 왜 그렇죠? 이 다음 문장부터 역설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The creation, 창조라고 하지 말고 아마 조성이라고 되어 있을 거야.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조성은 무엇에 새롭고 높은 품질의 공원들의 조성은 됐지? 녹색 공간 계속 돌려놨어요. 새롭고 높은 품질의 공원들의 조성은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을? attractiveness, 매력을 증가시킬 수 있대. 공원이 크게 생겼네. 야, 이 공원 되게 좋아 보인다. 매력을 증가시키게 돼요. 콤마 ing 분사구문. 이러한 상황은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동네를, 됐지? 커뮤니티스처럼 바꿨습니다. 이러한 동네를 어떻게 만들어요? make, 목적어, 예진, 형용사. 이러한 동네를 더 바람직하게 만들어요. 그게 직역인데요. 이러한 동네를 더 멋지게 만들어요. 이러한 동네를 눈에 띄게 만들어요. 이러한 동네를 관심 있게 만들어요. 라고 얘기를 한번 돌려볼게요. 다시 한번요. 역설의 과정이 나왔습니다. 역설의 과정입니다. 첫 번째, 공원이 생깁니다. 그거를 공원의 조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공원이 생기게 되면 그 동네가 매력적으로 엮여지게 되고 그리고 이 동네가 살기에 좋아 보입니다. desirable을 조금 대체해서 말로 조금 풀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이 크게 생기면은 그 공원 주변으로 상권들도 생기겠죠. 그렇죠? 다양한 상가들도 생기고 카페도 생기고 맛집도 생기면서 attractiveness가 확 늘어나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역설은 역설이네. 대조적으로 The cost of housing, 비용은 무엇의 비용이에요? 집의 비용, 한 번 더 거주 비용은 어떻게 되겠어? 증가할 수 있겠지. 아유, 집값이 올라가네. 공원 생기니까는. and 그리고 진짜 역설이야. 이 거주자들, 자 어떤 거주자들일 것 같은데 저소득층의 거주자라든지 소수 민족의 이런 거주자들은 may not be able to 뭐 할 수 없을까요? afford 할 수 없을 겁니다. 원래 afford가 뭐뭐 할 형편이 되다, 뭐뭐 할 여유가 되다, 뭐뭐 할 능력이 되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는 임대료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돈과 관련해서 나오게 되면 예림아 그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돌려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임대료를 낼 만한 형편이 안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역설 과정 계속 봐볼까요? 살기에 좋아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집값이 올라가요. 그러면 저소득층 가족들이었었잖아요. 소수민족이잖아요. 가뜩이나 돈이 없다니까요.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니? 임대료를 낼 형편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예를 들어서 어떤 가족이 이 집에 살고 있었는데 공원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되게 좋았겠죠.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니까 갑자기 집주인이 전화를 하는 거야. 뚜루루 뚜루루 딱 전화를 해갖고 이번에 우리 공원 생기면서 상권이 조금 좋아질 것 같은데 이 기회에 집값 좀 올리려고. 얼마로요? 원래 3천만 원이었는데 한 1억으로 올리려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그들은 임대료를 낼 형편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살 수밖에 없나요? 아니요.
나가야 돼요. 그 다음 내용 봐볼까요? 이것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result in. 어떤 결과를 낳는다? bring about. 기억나시나요? bring about, give rise to. 가장 간단한 건 뭐 cause 이런 친구지. 이런 것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이건 문장 삽입 괜찮습니다. 배제라든지 또는 displacement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 이 단어 24년 10월 아니죠 24년 9월에 나왔었죠. 용존산소의 감소로 인해서 그 해양 생명체들이 displacement 된다. 쫓겨나는 것, 퇴거. 이것은 결국에 배제라는 결과를 낳다든지 배제 뭔 말인 줄 알지? 꺼져 이런 뜻이지. 퇴거의 결과를 낳습니다. 누구의? The poor, 가난한 동네의 거주자들의 퇴거 현상을 낳게 된대요. 왜? 임대료를 못 내니까. 가난한 거주자들의 퇴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알고 있었어요? 사실 이들은 누구였냐면 하면서 who were 이렇게 돼요. 이제 빈칸 조심하세요. 이제 이들은 원래 어떤 존재였죠? 제가 아까 그림 그려놨었나요? 아니면 첫 번째 문장 다시 보실래요? 원래 도시재생 프로젝트들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빈칸 조심하라고. 그러니 가난한 지역의 사람들은 원래는 were intended to 였었다. 뭐뭐 할 의도였다. 자, 이게 직역이에요. 뭐뭐 할 의도가 있다. 아, 이게 직역입니다. 원래 intend가 그 뜻이니까. 그런데 뭐뭐 할 의도가 있다라는 건 뭐뭐 한다라는 거예요. 그쵸? 뭐뭐 한다라는 거죠. 의도가 있다라는 건 뭐뭐 하게 되다. 저는 보통 혼자 분석을 할 때요. 전 요걸로 해석해요. 왜냐면 저도 분석할 때 말이 꼬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걸로 해석합니다. 가난한 지역의 거주자들은 원래 이렇게 하게 되어 있었어. 됐지? 뭐 하려고 되어 있었나요? benefit from입니다. 자, from까지 끊어놓은 이유는 benefit은 자동사와 타동사가 같이 있거든요. from이 없으면 이득을 주다고요. from이 있으면 이득을 얻다예요. 그러니까 from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문맥은 완전 달라져요. 원래는 이득을 얻도록 되어 있었지. 무엇으로부터? 생태계 서비스들, 그러니까 공원 같은 거를 의미를 하겠지. 생태계 서비스로부터 원래 이득을 얻으려는 존재들이었단 말이야. 근데 생태계 서비스는 뭐고? 제공되는 건데 무엇에 의해서? 새로운 녹색 공간, 그러니 공원에 의해서 제공되는 환경적인 이점으로부터 이득을 얻으려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이죠. 왜? 임대료를 낼 형편이 안 됩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가난한 사람들은 퇴거 현상이 일어납니다. 퇴거 현상 뭔 말인 줄 알아? 쫓겨난다고. 근데 이게 역설인 이유가 뭔 줄 알겠어 이제? 원래 이 사람들을 위한 공원 프로젝트였잖아요. 이 사람들을 위한 공원 프로젝트였었잖아. 그치? 이 거주자들은 공원에 의해서 제공되는 환경적인 것으로부터 이득을 얻으려고 되어 있었던 사람들인데 오히려 이들을 쫓아내니까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 아니에요, 이게. 수혜자들이 없어지는 거잖아, 결국에는. In turn, 그 결과로 the residents, 거주자들은 아마 여기서는 가난한 동네에 사는 거주자겠죠. 거주자들은 오로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네요. afford가 또 나왔네 또. 뭐 할 수밖에 없을까? 살 수 있는 형편만 있을 겁니다. 살 수 있는 능력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할게요. 그 결과로 거주자들은 살게 될 겁니다. 어디에? 구조가 조금 특이하니까 similar 먼저 잡아보자. similar 같은 경우는 어디나 항상 to랑 다니거든요. similar to 요렇게. 근데 중간에 지금 껴들어왔네. similar가 형용사로서
뒤에 나오는 degraded neighborhood를 받아주면서 to가 나오는 거예요. 그 결과로 거주자들은 살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 비슷한 낙후된 지역에서 살게 될 겁니다. 뭔 말인 줄 알겠지? 또 안 좋은 동네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집값 싼 곳. 그럼 이 집값 싼 곳은 공원이 또 없겠지? 그럼 공원이 또 생기면 또 쫓겨나겠지? 아, 역설이다, 역설. 다시 낙후된 지역에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무엇과 비슷한? 됐어요? 무엇과 비슷한? 이런 것과 비슷한 the one, 이 동네를 받아요. 그들은 결국 낙후된 동네에서, 비슷한 낙후된 동네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무엇과 비슷한? 이런 동네와 비슷한. 어떤 동네에? They left. 목적어가 없네요. 자신들이 떠난 기존에 살고 있던 동네와 굉장히 비슷한 낙후된 지역에서 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안 좋은 현상이 계속 반복되네요. 이건 사회적인 문제네요. With low access to green infrastructure. 그러면 다시 이 동네는 어떤 곳이냐면 화살표가 왔다 갔다 많이 한다. 그치? 낮은 접근성이 있는, 낮은 접근성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일까? 접근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에? 녹색 기반 시설, 공원이라고 합시다. 그냥 공원에 접근성이 없는, 그들이 떠난 안 좋은 동네와 같은 비슷한 낙후된 동네에서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면서 끝납니다. 결국엔요. 결과는 뭔가요? 가난한 사람들의 퇴거는 어디로 이어지게 됩니까? 어디로? 원래 살던 곳과 비슷한 낙후된 지역에서 살 수밖에 없겠는데, 근데 이 낙후된 지역은 공원에 대한 접근성이 또 떨어지게 되겠네. 어때? 역설 아닌가? 이들을 위해서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근데 정작 이득을 봐야 하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득을 못 봐요. 말이 안 되죠? 이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 밑에 나오는 내용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또 비슷한 현상이 또 일어나겠죠?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왔지만 몇 년 뒤에 공원이 또 생기게 되면 집값이 올라가고 다시 한번 이들은 안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될 거예요. 사회적인 문제였습니다. 21번 질문, 패러독스라는 표현을 좀 조심하시고, 저 이번에 문제 검수 다 끝났고요. 함축 2번에도 제 파트였습니다. 패러독스가 뭘 의미하는지 문장 전체를 보시게 되면 됩니다. 원래 이득을 얻으려고 했었지만 정작 이득을 얻지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게 그 패러독스였습니다. 22번 지문으로 움직여요. 22번 지문 쉽습니다. 해양의 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양의 작동 방식을 먼저 알아야만 해요.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를 알아야 되잖아요. 맞는 말이죠.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접근하려고 하냐? 이런 글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 조금 어색합니다. 제가 많이 풀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후반부에서 고래에 대한 소재가 또 나와요. 지난 시험에서 고래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셨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해볼게요. 남극해에 고래의 주 먹이원인 크릴새우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크릴새우가 사라지면 고래가 굶주리겠네요. 너무 불쌍해요. 얼른 해결합시다. 그래. 어떻게 해결할 건데? 크릴새우를 기를까요? 그래. 어느 나라에서 기를 거야? 저희 나라는 안 됩니다. 님비 현상이 또 막 일어나게 되고. 해수면이 해수 온이 상승하니까 바다에 얼음을 좀 투하할까요? 그죠? 아니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알아야죠. 됐습니까? 해양의 변화를 해결하려면요. 작동 방식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아니고 불쌍해 얼른 해결해야 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됐지? 첫 번째 문장 조금 특이합니다. 천천히 끊으면서. 점점 늘어나는 인식이 있던데 무엇과 관련된 인식? 우리의
영향과 관련된 인식. 어디에 끼치는 영향? 해양에 끼치게 되는 우리의 영향에 대한 인식은 됐지? 우린 해양에 엄청난 영향 끼치고 있죠? 바다 쓰레기 섬을 만들기도 하고요. 폐수를 막 버리기도 해요. 그쵸? 해양에 끼치는 우리의 영향에 대한 인식은 천천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seeping into 하고 있습니다. 직접 적어볼까요? 손으로 직접 적어보세요. seep입니다. 처음 들어봐서 그래. 원래 seep 하면은 원래 원뜻 가라앉다예요. 또 다른 뜻은 스며들다 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 지문에서는 두 번째 걸로 해석해 주실 거예요. 두 번째 걸로 스며들다. seep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닌데 고3 선배들 교재에서 좀 나오긴 해요. 미리 알아보고 가자는 거. 우리의 영향이 해양에 끼치게 되는 점점 많은 인식은 천천히 스며들고 있습니다. 어디에? 공공 아젠다, 안건에 천천히 스며들고 있습니다. 공공 안건이 뭔 줄 알아요? 얼른 해결하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결해야지 라는 안건 같은 곳에 천천히 스며들고 있습니다. 정리할 겁니다. 첫 번째 문장만 난해해서요. 바로 정리 한번 해보세요. 해양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인식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고래의 개체수가 감소되면 안 돼. 그래서 고래 개체수 복원 프로젝트에 대한 요구사항이 마지막 문장으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용존산소 감소가 돼. 우리 이런 것도 살펴봤잖아요. 해양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러한 인식은 공공 안건에 스며들고 있다라는 표현. 공공 안건에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결하자. 고래의 개체수 복원하자. 용존산소 감소하고 있잖아. 해수온 낮춰야 되지 않니? 이런 식으로 공공 안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콤마 dragging behind it a conversation. 자, 이 표현은 머릿속으로 그림 좀 그리셔야 됩니다. 일단 콤마 ing를 잡아줄 거고요. 난 이 새끼를 그냥 과감하게 가로를 치고 갈 거예요. 그래야 해석이 쉬워져요. 그래야 현재 분사 느낌이 나거든요. dragging a conversation이에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해석할 거고 behind it은 나중에 해석할 거예요. 전치사 명사니까. 이러한 상황은 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대화를 이끈다는 게 뭔 말인 줄 알아요? 대화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공공 안건에 들어오니까 그걸 해결해야 되죠? 대화가 생깁니다. 어디 뒤에서, 어디 이면에서, 그러한 인식 이면에서 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워요. 인식 이면에서 대화를 이끈다. 뭔 말인지 아직 잘 모르겠죠? 다시 한번. 이러한 인식이 있고 나서 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 이면에라고 한 게 뭐냐면은 이면의 뒤라는 거는 먼저 있는 거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인식이 있고 나서 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됐죠? 어려운 이유는요. 이 비하인드를 그냥 봐서 그러는 거예요. 비포처럼 봐도 돼. 그 전에. 즉 대화가 생기기 전으로 보게 되면 해양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인식이 먼저 생기고 나서 이해되고 있니? 해양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서 공공 안건에 들어오고 그리고 대화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됐죠? 이 표현을 많이 돌려놓은 거예요. 대화를 이끕니다. 뭐 이면에? 그러한 인식 이면에서 대화가 생긴대요. 그렇게 인식을 하고 나서 대화가 생깁니다. 근데 그 대화는 뭐냐면 That is decades overdue. 우리가 due라는 표현은 due to에서밖에 못 봤어요. 그러면 due to 말고 그냥 due가 뭔 줄 알아요? 그냥 due.
그냥 do. do to 아닙니다. 그냥 do는 만료 기한이 된이란 뜻이에요. 보통 그 도서관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럼 지금 overdue잖아요. overdue. 여러분 표현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뭐 미뤄온 이렇게 돼 있네. 그래서 만료 기한이 넘은 이렇게 지금 들어온 것 같아. decades 하면 수십 년이라는 뜻이겠지. 수십 년 동안 뭐 만료 기간이 넘은 뭐 어떻게 할까? 수십 년 동안 미뤄온으로 갈까요? 그렇게 하자. 수십 년 동안 미뤄온 그런 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대화의 성격이 뭔 줄 알아, 쌤이야? 진작에 이런 대화를 다뤘어야 됐대요. 수십 년 동안 미뤄온 대화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진작부터 했어야 됐겠네. 고래의 개체수가 사라지기 전, 용존산소가 사라지기 전에 그 수십 년 동안 미뤄온 대화 이제 생기고 있다라는 거네요. But 그러나 빨간 펜 이러한 대화는 무엇을 마주해요? 엄청난 장애물을 마주합니다. 됐죠? 엄청난 장애물을 마주해요. 예를 들어서 고래의 개체수 우리 복원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아니 저희가 고래를 너무 많이 잡다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고래를 얼른 개체수를 복원시킵시다 라는 대화는 진작 했었어야 돼요. 수십 년 동안 미뤄온 대화입니다. 그래서 물어볼게요. 유서연 대표, 고래 개체수 어떻게 증가시킬 건데? 고래 먹이를 풀자. 그렇지. 그러면은 네가 만들 거야? 니네 국가에서? 최혜진 대표는 고래 개체수 어떻게 복원시킬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장벽이라는 거예요. 해양의 작동 방식을 먼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네 이해 못했지 하면서 예시로 지금 쫙 나올 거예요. 계속 가볼게. 야. 거의 불가능해. 뭐 하는 것이? 대화를 하는 거. 그냥 토론이라고만 하지 마, 수인아. 대화를 하고 논의하는 거는 애초에 불가능해. 무엇을?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를 논의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해. About something change. 무엇인가 바뀌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됐어? 무엇인가 바뀌어야 하는 것과 관련해서 뭘 해야 할지 논의하는 건 불가능해. 전제 조건 빨간 펜. 만약에 너가 don't know 모른다면 됐죠? 만약에 네가 알지 못한다면. 그래서 initially 왜 해석 안 해요? 들어오면 되죠 이제. 처음에 뭐 애초에라는 뜻이에요. 원래 여러분 이니셜 목걸이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이름 앞글자 따서 하는 거요. 처음에 처음부터 여러분이 모른다면 무엇을 어떻게 그것이 작동하는지를 됐어. 어떻게 그것 아마 여기서 이슨 썸띵을 받겠죠. 아마 어떻게 무엇인가가 작동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변화하고 있는 무언가에 대해서 의논하는 것은 변화하는 무엇인가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이게 장애물이에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무엇인가의 작동 방식을 모릅니다. 무엇인가 작동 방식을 모르면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해봤자 그 논의는 쓸모가 없어요. 아니 어떤 거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해결을 하려면 해결책이 나오겠습니까? 해결책이 안 나와요. 해양의 작동 방식을 먼저 알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미리 이제 집어넣어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예시 의사가 말해준다면 환자에게 무엇을 목적어 that 환자에게 무엇을 they 여기서 그냥 환자입니다. 환자께서 문제가 있으시네요.
무엇과 관련된 문제? With their kidneys. 키드니는 콩팥, 신장이죠. 환자분께서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데요. 라고 환자에게 의사가 말한다면 patient, 그 환자는 아마도 이미 has, 가지고는 있을 거예요. At least, 중간에 껴들어왔네. 적어도 무엇을 가지고는 있을까? vague한 아이디어는 가지고는 있을 거야. vague, 이게 애매모호한이란 뜻이거든요. 자, 우리 선배들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애매모호한을 바꿔 쓰는 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 M, B, Q, us, ambiguous, 애매모호한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애매모호한 이렇게 해석하면은 느낌이 조금 안 살아요. 애매모호하다는 건 어떨까? 진이야, 애매모호하다라는 건 확실히 안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그 느낌으로 다 들어오면 돼요, 이제. 그럼 생각해봐. 확실한. 뭐가 있어? 예를 들면 확실한. 어떤 거요? 클리어? 그것도 좋지, 그렇지. 언클리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잘했네. 오, 잘했네. 보통 확실한 하게 되면은 sure가 먼저 나올 줄 알았거든. sure. 이거 확실한이죠? 그러면 unsure. 그리고 확실한이라고 말하면 certain. 그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certainly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uncertain. 됐지?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확실하지 않고 애매모호하다라는 것은 어디나 잘 보인다는 거야? 안 보인다는 거야? 잘 안 보여. 그래서 잘 안 보여. 잘 안 보여. cloudy. 구름 낀? 구름 낀. 잘 안 보인다고. 됐어? 그래서 이걸 애매모호한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불확실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이쁘더라고. 됐지? 편하게 하세요. 그 대신 다 외워놓으세요. 점점 늘어납니다, 이제. 만약에 의사가 환자에게 신장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시군요 라고 말한다면 환자는 아마도 이미 가지고는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완벽하지는 않은 생각은 있는 것 같아. 분명하지 않은 생각은 있어. 무엇과 관련된 어디에 신장이 있는지, 즉 신장의 위치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 같아. 직장 조금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where what 병렬이네. 무엇을 그들이 해야 하는지. 무들이란다. 무엇을 그들이 해야 하는지. 사실 비동사 upto는 뭐뭐에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환자에게 달려있는 거니까 그냥 하다라고 의역하겠습니다. 환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신장의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좀 애매모호한 생각, 불분명한 생각, 잘 모르겠진 하지만 대충은 알고 있어요. 환자들은 배웠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배웠지? 파트 어쩌고저쩌고. 여기서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네요. 접속사도 아니고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 그 신장과 관련된 역할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무엇에?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도와주는 시스템의 그런 부분. 아유. 건강 체계라고 합시다. 신체 체계도 괜찮고요. 신체 체계. 건강 체계에 있어서 신장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대요. 됐죠? 건강 체계의 신장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았던 것 같아. 언제? At school. 학교에서 건강 체계와 관련한 신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배웠던 것 같아. 그럼 이 예시는 뭐죠? 환자가 신장에 문제가 있을 경우 환자는 신장의 위치에 대해서나 자신이 어떻게 하면 돼야 될지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있고 신장과 관련된 부분도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문제점의 원인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니 해결할 수는 있지만
That's not the case for the oceans. 이건 그런 경우가 아닌데요. 바다와 관련해서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야? 해양에서는 적용이 안 돼요. 바다와 관련해서는 그런 경우가 아닌데요. 해양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 예시 이해했어요, 예진아? 의사가 환자에게 신장 문제가 있군요. 신장이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신장 문제요? 심각한 건가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옛날에 중학교 때 배운 것 같긴 한데 제가 신장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이건 가능해요. 그러나 해양에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왜 적용이 안 될까? 환자는 신장의 작동 방식은 어느 정도는 알겠죠. 그리고 신장의 기능이라든지 신장의 위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해양의 경우에서는 해양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용존산소는 언제부터 증가하는가, 고래의 개체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어떤 서식지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이런 것과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결할지 충분히 알 수는 없을 거예요. 실제로 적용시켜 볼까요? 이제 우리가 보게 될 때 뭘 보지? 어떤 뉴스 이야기를 보게 돼. 무엇과 관련된 the long-term decline, 장기적인 감소와 관련된 뉴스 소식을 보게 될 때. 그럼 뭐가 감소하는데 수민아? In the numbers of krill. 크릴 새우예요. 좀 이따 사진 보여드릴게요. 크릴의 개체수에 장기적인 관계에 관련된 뉴스를 보게 될 때, 장기적인 감소와 관련된 뉴스를 보게 될 때, 어디에서? 남쪽 바다, 남극해인가? 남극해에서 크릴 새우의 개체수의 장기적인 감소와 관련된 뉴스를 보게 될 때, It sounds generally like a bad thing. sounds는 감각동사가 맞지만 전치사를 붙여서 명사를 끌고 왔네. 만약에 like가 사라지면 sounds bad 이렇게만 돼야 되는 거 맞죠? 감각동사는 형용사만. 전치사 붙였으니 명사를 끌고 오겠네. 이 소식은 뭐처럼 들려요? 일반적으로 이런 것처럼 들립니다. 참 나쁜 것처럼 들려요. 그래. 크릴 새우가 감소합니다 라는 소식을 들으면 뭐야 무슨 일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그러나 there's far more, 비교급 강조 부사네요.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to it, 그것과 관련해서는 훨씬 더 많은 게 있습니다. than, 뭐보다? 이런 위험성보다. 어떤 위험성? of whales going hungry. 전치사 뒤에 명사가 going인가 whale인가 보게 되면 전치사 뒤에 명사는 요 친구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 요 친구는 뭔가요? 우리 기억나죠? 투부정사 앞에 특정한 for 목적격이나 of 목적격이 나오면 의미상의 주어였듯이 투부정사나 동명사도 어쨌든 동사였으니까 얘도 의미상의 주어일 거야. 그래서 그냥 고래가 이렇게 주어처럼 해석하면 돼요.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죠. 고래가 뭐 하는 것과 관련된, 고래가 굶주리는 것과 관련된 위험성보다 훨씬 더 큰 위험성이 그 뉴스 소식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인데요? 크릴 새우가 감소해서 고래가 굶주리게 되면 고래의 개체수가 감소하게 되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저장하지 못하겠네요.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고요. 그게 뭘까요? 크릴 새우는 복수형으로 잡아놨다 예진아. 크릴스 이렇게 잡아놨네. 크릴 크릴 새우들은 무엇이냐면 한 부분입니다. 무엇에? 해양의 엔진, 해양의 원동력의 일부입니다. 해양의 힘, 해양의 작동 방식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고래가 굶주리겠구나와 관련된 위험성보다 더 큰 게 있는 건 단순히 크릴 새우가 감소한다는 것은 고래가 굶주리는 것뿐만 아니라 바다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거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간 펜.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해요? need to, have to 똑같죠?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at least, 적어도 무엇을. 그러면 understand의 목적어 욜로 날아와요. 우리는 적어도 이해해야 됩니다. some of the context. 맥락의 일부라도 이해는 해야 돼요. 표현 봤어요? 모든 것이 아니라요. some이에요. 그런 맥락의 일부라도 알고는 있어야 돼. 뭐 하기 전에? 우리가 논의를 하기 전에 무엇에 대해서? 그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take. 이거는 discuss하고 take 병렬이네요. take appropriate action. 적절한, 올바른, 바람직한 행동을 취하고 변화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전 그 맥락에 대해 일부라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해. 근데 그 맥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해양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게요. 뭘 어떻게 할까요?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환자 같은 경우는 자신에게 신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느 정도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서 충분히 좋아질 수는 있겠지. 그러나 크릴새우가 감소한다라는 것, 고래들이 굶주리겠구나. 그것만 관련된 건 아니야. 오히려 크릴새우는 바다의 원동력이거든. 대화하기 전에 어느 정도는 알고 하자고. 이 정치인들아. 봐볼까요? 좌측 크릴새우예요. 되게 조그맣죠? 오른쪽 보면은 고래가 먹방을 하는 거예요. 크릴새우를 와구와구 하면서 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크릴새우가 남극해에서 감소합니다. 라는 뉴스를 보게 되면 고래가 굶주리겠네? 아이고 어떡하냐 이렇게 하기보다 크릴새우는 바다의 큰 원동력이거든. 아 그러면 크릴새우는 중요한 거네요? 그치? 그러면 크릴새우 감소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어느 정도는 알고 오시라고요. 됐죠? 그런 대화를 하기 전에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 아무것도 모르고 논의를 하면 되겠냐? 해양의 작동 방식의 원리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말하는 게 22번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그 behind it 부분을 충분히 깔끔하게 잘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벌써 1시간이 넘어갔네요. 23번 지문입니다. 너무 쉬워요. 로마의 힘과 성공의 토대, 다문화 사회라는 지문입니다. 이거는 제가 읽으면서 이런 내용이 나와도 되는구나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과 관련된 지문 박혁교세와 관련된 내용은 안 나오겠죠? 여기 로물루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로물루스가 실제 존재했는지에 대한 그 의견도 다 달라요. 전설적인 인물이라서. 그래서 야 이렇게 따지면은 박혁거세도 나와도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되게 재밌게 읽었던 지문입니다. 좀 이따가 사진과 그 그림으로 배경 설명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법 먼저 체크 한번 해볼까요? to, have, been입니다. 우리 이런 거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 수인이하고 서연이 정도밖에 요거 같이 안 했었는데요. 이게 to 부정사의 to는 맞습니다. 근데 to, have, pp라고 말하면 이게 시제 불일치 현상이거든요. 막 어려운 말을 해야 되면 예음아 이걸 뭐 완료 부정사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시제 불일치라는 것은 한 시제 이전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was, 이게 과거지 않습니까? 과거 시제보다 한 시제 전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야? 과거 시제보다 한 시제 전, 대과거, 더 오래 전에 이 표현이에요. 만약에 이게 수미나 to be가 되잖아요. 그럼 수이나 그건 시제 일치 현상이에요. 단순 부정사는 시제 일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오래 전에 이러했다고 여겨지더라. 이 구문을 보여준 거니 to be로 바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첫 번째 나왔습니다. 로마는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뭐 했었던 것으로, 뭐였던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기 전에 그 상황이라고요. 무엇이었던 것으로 여겨졌었죠? 멜팅 팟이네요. 함의 추론이 나올까 안 나올까? 잘 모르겠는데. 용광로였었다라고 여겨졌습니다.
로마가 이렇게 평가받기 전에 먼저 용광로였었던 거예요. 언제부터? From the very start. 이거 배웠죠, 우리 전부 다? The very. 명사 강조. 바로 그 시작부터 로마의 초창기 때부터 로마가 용광로였었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이 용광로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많이 쓰는데요. 캐나다나 미국을 문화의 용광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용광로라는 표현은 다문화가 섞여 있는 현상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다문화가 융합되어 있는 이거를 용광로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캐나다나 미국도 용광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로마는 시작부터 무엇이었다? 다문화가 섞여 있었대요. 됐죠? 끝이에요, 이 질문은요. The historian, 역사가 리비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무엇을? 목적어 대시 생략이 되면서 나왔네. 무엇을 주장했을까? The city's original population was comprised of immigrants. 단어 외우고 갈 게 등장했어요. 어제 소연이가 겨우 대답하긴 했거든요. 자, 외워요. 외워요. 여기다가 쓸게요. 비동사 comprised of입니다. 외워요. 정말 많이 나와요. 일단 바꿔 쓰는 거 먼저 가지고 갈까요? comprised 마고요. composed. 이건 똑같아요. 비동사 composed of 똑같고요. 하나 더. 비동사 made up of. 얘 다 쓰자 그냥 비. 비동사 comprised of, 비동사 composed of, 비동사 made up of. 그리고 하나 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하나 더. consist of예요. 쌤 얘는 왜 비동사 consisted라고 안 했어요? 그걸 노리는 건데 쌤이야 그거를. 얘 자동사야. 얜 자동사라서 자동사면은 수동태가 안 되잖아. 그걸 노리는 거라고. 비동사 consisted of라고 쓰면 법적으로 틀린 거라고요. 잘 보시라고요 여기. consisted가 되면 안 됩니다. 얘가 빠져야 돼요. 시제 과거니까 요 놈 없고 봤어요? 시제 과거니까 얘 없고 consisted of 하면 가능하지만 was consisted라고 하는 순간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꼭 외워놓으세요. 고3 때까지 4개밖에 안 나올 거니까요. 뭐뭐로 구성되다. 뭐뭐로 이루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조심해. comprised가 consisted로 바뀌어도 되냐? 비동사 빠지면 된다고요. 시제 과거니까요. 조심해. 소연이가 어제 얘기하긴 했어. 대단하긴 했어. 정소연 그 칭찬 받았거든요. 외워놔야 돼. 4개밖에 안 나와. 응? 4개밖에 안 나온다고. 뭐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4개밖에 활용이 안 되니 외워놓으세요. 다시. 역사가 리비우스는 무엇이라고 주장했습니까? 그 도시 로마의 원래 사람은 로마의 인구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로마의 인구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나왔어. 용광로 느껴보자. 이민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Flooding in from all directions. 자, 우리 flood 하면 홍수, 범람 맞아요. 맞아요. 결국에 홍수, 범람, 물이 밀고 들어오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밀려 들어오는, 너무 직역이고 그냥 들어오는이라고 하세요. 어디서 들어오는? From all directions. 모든 방향. 이거 뭐라고 할까? 온갖 방향, 동서남북, 샅샅치치 뭐 이런 식으로 그치? 모든 곳에서 마구마구 물처럼 밀려 들어오는 이민자들로 초기 인구가 구성이 되었었습니다. 라고 말했대요. 용광로 맞습니까? 로마 문화만이 아니라 사방에서 몰려오는 이민자들이었으니 얼마나 많은 문화를 가지고 들어왔을까요? 됐죠? 용광로 설명된 겁니다.
이들은 attracted. 과거 분사가 요렇게 이제 수식이 되네. 이들은, 이민자들은 attracted,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이끌렸어요? 로물루스의, 로마의 초창기 왕이며 1세대 왕. 로물루스의 의도적인 정책. 무엇의 정책? of non-discrimination. 되게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discrimination, 차별. discriminate, 차별하다. 그러면 이거 비차별. 외워놓으세요. discrimination 단어 많이 보실 겁니다. 로물루스라는 정치인의 의도적인 비차별 정책에 의해서 많이 이끌려서 사방에서 물처럼 밀려들고 온 이민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정리되죠. 이제 로마는 용광로예요. 그러니까 용광로라는 거의 의미가 지금 다 나왔어요. 리비우스라는 사람에 의하자면, 됐지? 로물루스라는 왕이, 로물루스의 정책이 있었어. 비차별 정책이었거든. 그래서 사방에서 온갖 이민자들이 몰려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초기 로마는 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는 참 멋진 도시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잔악하기도 했었지만, 이 문화적으로 보면은 온갖 문화들이 다 섞여 있었어요. 왜 그런지는 이제 한 문장 한 문장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면은 서연이 또 조심하시고, 이 뜻을 잡아놓고 갑시다. 이제 이 대시입니다. 여기 있네. 선생님 콤마 대시인데요. 콤마 대시요? 무조건 안 되는데요. 아이 진짜 이 콤마랑 연결된 거잖아. 이런 식으로 지금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강조 구문으로 들어갑니다. It was this initial. 또 나왔네. 우리 아까 initially 나왔잖아요. 처음에.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강조해주면 우리도 강조하자고. 바로 무엇이었어요? 이러한 초기의 개방이었습니다. 개방이라는 표현이 뭔 줄 알겠니 쌤이야? 비차별 정책이잖아요. 다 오세요 라는 거잖아요. 초기의 개방이었습니다. 그게 뭔데? 리비우스가 이렇게 주장하건대. assert, 주장하다, 단언하다. 모르면 외워요. assert, 주장하다. 리비우스라는 역사가가 주장하건대 초기의 개방이었어요. 뭐가? laid the foundations. foundation 하면은 기초, 토대라는 뜻이지. laid는 과거동사잖아요. 놓다의 과거동사죠. 기초를 놓았던 것이 바로 초기의 개방이었습니다. 무엇의 기초? For the later strength and success. 나중에 힘과 성공의 토대가 되었던 것. 우리 로마가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제국이잖아요. 즉 후기의 힘과 성공의 초기의 밑바탕이 되었던 것이 개방상이었대요. 개방. 무엇에? 이 도시의 로마의 후기의 힘과 성공의 기초를 두었던 것은 바로 이런 초기의 개방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온갖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건 로마의 성공과 힘의 토대가 되었겠는데요. 어떻게 힘의 토대가 되었는지 제가 조금 이따 사진 보여드릴 거니까 부연 설명으로 이 지문을 계속 이해하시면 됩니다. Romans described their city. 로마 사람들은 묘사했습니다. 자신들의 도시를 무엇으로 묘사했어? 몰라도 안 되는 단어고 알아도 다시 보셔야 되겠네. 이 지문에서는 다문화 도시로 묘사했대요. 용광로요. 그쵸? 어디에서? 세대에 걸쳐서
이렇게 안 외워도 되고요. 얘가 그냥 수세대에서 이렇게 해도 괜찮아. 세대에 걸친다라는 거는 결코 짧은 시간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죠. 오랜 시간에 걸쳐서죠. 한 방에 다문화가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로마 사람들은 자신의 도시를 수세대에 걸쳐서 다문화된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뭐한 이후에 after its foundation. 로마의 설립 이후에, 초기 로마의 설립 이후에 세대에 걸쳐서 다문화가 되었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처음부터 완전 다문화는 아니었나 봐. 수세대에 걸치면서 다양한 이민자들이 계속 몰려왔겠네. 전통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held that을 같이 제가 전하는데요. 원래 hold that 하면은 뭐뭐를 주장하다예요. 그래서 과거 시제 held고 이 that은 목적어 대신데 웬만해서 생략을 잘 안 시켜요. 뭐뭐를 주장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hold that입니다. 웬만하면 생략 잘 안 시킵니다. 전통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오로지 a minority of 소수만 그 도시의 전설적인 왕들이 됐나? 소수의 다수가 아니라 전통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그 도시의 전설적인 왕들의 극소수만 무엇이었다? 극소수만 로마 출생이었더라. 됐니? 문법 문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일단 주어는 얘가 맞아요. minority 얘가 주어가 맞아요. 근데 얘가 지금 주어라면은 단수형인데 were가 나오면 안 되겠죠? was가 돼야 되겠지. 자, 이런 걸 조금 어려운 말로 부분 분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one of 뒤에 복수명사가 나오면 늘 단수였어요. 하지만 그 친구를 제외하고 minority of 혹은 뭐 majority of, some of 이런 아이들은 뒤에 나오는 명사를 보고 수일치를 시켜요. 조금 어려운 말로 근접 주어 형상이라고 불러요. 근접 주어. 뭘까? 주어는 동사랑 가급적 붙어 있어야 되잖아 라는 식으로요. one of를 제외한 현상이 여기서 이어집니다. 전통은 주장했습니다. 오로지 로마의 전설적인 왕들의 극소수만 로마 출생이었다. 그럼 나머지는 with others. 나머지 왕들은 모두 어디서 온 것이었다? 무엇으로 온 것이었다? 도착하다라고 하지 말고 수인아. 무엇으로 온 것이었다? with 명사 분사예요. 아마 as, the others, all arrived. 아마 이런 형이었었겠죠? 나머지 왕들은 모두 무엇으로 왔었다? 이민자들로 왔던 거래. 됐어? 얼마나 이민자들이 많았으면 로마 태생 사람들을 왕으로 뽑지 않았겠냐고. 물론 극소수만 로마 왕가였고요. 나머지들은 이민자로 왔던 사람들이 왕이 됐었대. 뭐 하기 전에 before being chosen. 수동이네요. 선택되기 전에 수동이네. being chosen. 무엇으로? throne. 왕으로 선정되기 전에. 이게 쉽게 해석한 거예요. 원래 throne 하면 왕가라는 뜻이 있거든요. 왕가. 무엇으로 왕으로 선정되기 전에 for their virtues and merit. 그들의 뭐 미덕이라든지 아니면 장점, 그들의 덕성이라든지 장점으로 왕으로 선정되기 전 이민자들로 왔었던 사람들이 대다수의 왕이었었나 봐요. 그러면 얼마나 이민자들이 영향을 끼쳤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민자들은 결국에 로마의 성공과 힘의 토대가 되었고 왕가로 살펴보자면 극소수만이 소수라고 하자. 소수의 왕만 로마 출생이었고 나머지는 이민자로 구성이 되어 있었대. 아, 얼마나 개방적이야, 그치? 그래서 저는 그 로마와 관련해서 예전에 대학 때 공부한 적이 있어갖고 한번 찾아는 봤었거든요. 왕가를 쫙 찾아봤었는데 뭐 로마 사람들이 꽤 왕을 해먹긴 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출신 사람들 로마의 왕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집트 태생 사람들도 로마의 왕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도 로마의 왕으로 했었고요. 이민자들이 힘이 조금 셌나 봐요. 그렇죠? 다음 내용 계속 볼까요? As the empire expanded across three continents. 이렇게 되면서 뭐 하면서 그 제국이 로마 제국인가 본데 로마 제국이 확장되면서 어디로 확장이 돼? 어디로 걸쳐서 어디로? 세 개의 컨티넌트, 대륙. 세 개의 대륙들로 확장되면서 로마가 식민지 처음에 많이 해먹었죠잉? 로마 제국이 세 개의 대륙을 걸쳐 확장해 나가면서 로마는 eagerly,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adopted, 받아들였습니다. 무엇을? 새로운 문화적인 영향력들을 받아들였대. 정말 개방적이었구나. 새로운 문화적인 영향력을 받아들였고 and 그리고 흡수했습니다. 동사병렬 누구를? 들어오는 집단들을 흡수했다. 이민자, 그치? 들어오는 이민자를 내친 게 아니라 흡수했대요. 그러니까 그 제국의 힘은 점점 더 커졌겠죠. 이제 여기서 조심할 게 좋아하는 사람만 있진 않았어요. 내용 조심하세요. 이제 그런 현상을 좀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던 사람도 나와요. 내용 조심. 이런 현상이 무조건 다 긍정적인 건 아니었나 봅니다. 아마도 little bit 약간은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누구에게? 이런 사람들에게는 말이야 하면서 구조가 더럽게 생겼어요. 체크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얘 가려봐. 가렸지? 그러면 some 하면서 콤마 후 구조로 받아요. 콤마 후. 그럼 후 하면은 관계 대명사 느낌이잖아요. 목관된가 주관된가 그걸 볼 수 있는 방법은 who complained로 가면 돼요. 그러면 who complained 하면은 주관대의 계속적인 용법인데 중간에 껴들어갔네요. 됐죠? 모두가 다 환영한 건 아니었나 봐, 수민아. 로마는 열정적으로 새로운 영향력을 받아들였고 들어오는 이민자들을 흡수했지만 약간은 너무나도 이게 열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시인 죄이라는 사람과 같은 이들이 있는데 이들은 다소 불평했더라. 됐지?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건 아니었어요. 무엇에 대해서 불평했더라? The rapid rate of cultural change. 급격한 비율. 무엇에? 문화적 변화의 빠른 비율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했더라. 그게 직역이고요. rapid rate를 속도라고 하시면 더 편해요. 문화적 변화의 빠른 속도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했더라. 그래서 rapid rate를 빠른 속도? 뭐 그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봐볼게요. 한 문장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세계의 대륙으로 확장해 나가면서 로마 사람들은 새로운 문화적인 영향력을 받아들였고 들어오는 이민자들을 흡수했겠지만 이런 상황은 너무나도 열정적이어서 어떤 사람들은 꽤나 불평하기도 했었더라. 문화적 변화의 빠른 속도에 대해서 시인 죄이라는 사람처럼 꽤나 불평했었더라 하면서 끝납니다. 로마는 부연 설명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로마 같은 경우가 세 개의 대륙을 장악을 했어요. 그렇죠? 세 개의 대륙을 장악하면서 노예들도 당연히 데리고 왔지만 노예가 되기 전에 선택권을 줬어요. 너 시민권 받을래? 대신 우리를 위해서 좀 일해야 되는데 살려는 줄게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나는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하기보다 일단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온갖 사람들이 로마에 몰리게 되었고 아프리카 문화와 소아시아 문화를 얻기도 했었어요. 초창기 로마가 어떻게 이민자들을 받아들였는지 좌측의 그림 먼저 한번 봐볼까요? 지금 그 초기 로마인데요. 뒤에서 잘 안 보이시나요? 여기 사람들이 이걸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또 그 조금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좀 뭐 옷이 막 찢어져 있는 사람이고 애를 데리고 여기로 향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바로 초기 로마입니다. 이런 현상을 아실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뭐라면 이건 성역이라 그래요. 성역. 그래서 범죄자라든지 아니면 해방된 노예들이 잡히면은 죽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로마로 향하게 되었던 거고 초기 로물루스 왕이 이들을 모두 받아들였어요. 모두 받아들이다 보니까는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만들어지면서 다양한 사상을 가지게 되고 다양한 사상으로 온갖 좋은 것들이 생기게 되면서 세계의 대륙으로 확장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은 유럽 대륙을 먹었고요. 아래쪽을 보시면 아프리카 대륙을 먹었고요. 우측을 보시면 소아시아 대륙을 먹었습니다. 뭐 요즘에 지금의 이스탄불,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곳을 의미하는데 세 개의 대륙을 먹게 되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흡수하게 된 거야. 그러면 아프리카 문화도 들어오게 되고 소아시아 문화도 들어오게 되면 문화의 용광로가 되어서 확장하는 데 도움은 됐긴 했겠지만 시인 죄이라는 사람처럼 너무나도 빠른 문화적인 변화에 대해서 불평했던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래서 초기 로마의 힘의 성공과 토대, 다문화 사회를 이룰 수 있던 건 로물러스의 비차별 정책이었었고 교육적이진 않지만 사람들을 납치해서 데리고 오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인구수를 늘리는 게 이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거라서 교육적인 건 아니지만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기도 했고 주변 마을에서 사람들을 납치해서 다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많은 문화권의 사람들을 받아들여 세계의 대륙을 확장할 수 있었던 힘과 성공의 토대는 다문화 사회였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반이 금방 갔네요. 영상 종료할게요.